철조망 너머의 꿈. 일장 굶주림에 기어. 차가운 바람이 두만강을 스쳐 지나간다. 민정은 강변 숲속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9시 58분. 이제 2분 남았다.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3살의 그녀에게 이 순간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함경북도 청진. 당시 10살이던 민정은 빈 그릇을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어머니 순이는 딸의 앙상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배급소에서 받아온 옥수수 알갱이는 고작 20개. 하루 종일 이것으로 버텨야 했다. 민정아, 이거 다 먹어. 순이는 자신의 목까지 딸에게 밀어주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어서 먹어. 하지만 순이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냥 굶어 죽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현실을 가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외쳤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민정은 의문스러워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플까? 왜 아버지는 밤마다 한숨을 쉬실까? 그날 밤 민정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러다가 다 죽겠어.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장마당에라도 나가야겠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들키면 어떻게 되든. 어린 민정은 부모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숨어서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깨어진 환상. 2015년 봄. 19살이 된 민정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개처 형장으로 향했다. 참석은 의무였다.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처형당할 사람은 동네 아주머니였다. 제목은 중국에서 쌀을 들여온 것. 민정의 손이 떨렸다. 그 아주머니는 자신에게 가끔 사탕을 주던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 왜? 총성이 울렸다. 민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민정은 침대 밑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중국 돈 몇 장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할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날부터 민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마이너스 죽음의 강. 2019년 10월에 그 밤으로 다시 돌아온다. 두만강 근처 숲속에서 민정은 2명의 동행자와 함께 숨어 있었다. 브로커 남성이 시계를 보며 속삭였다. 10시에 경비병이 교대한다. 그 사이 5분이 우리 기회야. 절대 소리 내지 마. 은주라는 20살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돌아가면 죽어. 민정이 단호하게 답했다. 여기서 죽든지 저기서 살든지야.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다.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며 자리를 비웠다. 지금이야. 뛰어. 세 사람이 강으로 뛰어들었다. 10월의 두만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정의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다. 은주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살려줘. 도와줘. 조용히 해. 들킨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후기 시작했다. 거기 누구야? 서라. 총성이 울렸다. 은주가 물에 빠졌다.
붉은 핏물이 강물에 번졌다. 민정은 비명을 삼켰다. 은주 언니는 그렇게 두만강에서 20살의 생을 마감했다. 민정과 브로커는 간신히 중국 땅에 도착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다. 살았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마이너스 또 다른 감옥. 중국 동북부의 작은 농장. 새벽 4시 닭이 울었다. 민정은 불법 체류자였다. 양돈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온몸이 더러워져도 참아야 했다. 더 빨리 해. 농장주가 소리쳤다. 공안이 오면 너부터 신고할 거야. 민정은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볏짚 위에 누워있으면 고향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자신이 사라진 걸 알고 계실까?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중국인의 절반. 그나마도 언제 못 받을지 모르는 돈이었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다. 탈북자 강제 북송. 이런 기사만 나오면 심장이 얼어붙었다. 매일 밤이 공포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잡히면 끝이었다. 정치범수용소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창문 밖을 불안하게 쳐다보던 어느 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정은 온몸이 굳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주 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사막의 시련. 2020년 여름 몽골 국경 근처 사막. 민정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끝없는 모래밭을 걷고 있었다. 중국에서 1년을 버티고 드디어 남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죽음의 행군이었다. 물 좀. 동행자 하나가 비틀거렸다. 민정이 자신의 물통을 건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신발이 다해졌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걸어야 했다. 사막은 상상보다 잔혹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다. 모래폭풍이 불면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견뎠다. 며칠을 걸었을까? 드디어 몽골 국경 초소가 보였다. 몽골 경비병이 물었다. 노스코리어?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스. 노스코리어. 그 순간 민정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빛이 보였다. 하지만 그 빛이 진짜 자유를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마이너스 낯선 자유. 2020년 9월 하나원. 드디어 남한 땅을 밟았다. 여기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ATM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육 담당자가 설명했다. ATM이 뭐예요? 민정이 당황하며 물었다. 다른 수강생들이 웃었다. 민정은 위축되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스마트폰, 지하철, 심지어 화장실도.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 문화를 배웠지만 실제 사회는 달랐다. 첫 직장은 편의점이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말이 이상해. 손님이 짜증을 냈다. 죄송합니다. 민정이 작은 소리로 답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거울 앞에서 남한 말투를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마이너스 새로운 꿈. 2022년 대학교 캠퍼스. 민정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인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입니다. 교수가 강의했다. 인권.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 민정은 진지하게 필기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민정아, 치킨 먹으러 가자. 친구가 말했다. 좋아. 민정이 환하게 웃었다. 웃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것이 있었다. 밤이면 핸드폰으로 북한 뉴스를 봤다. 북한에서 또 다른 공개 처형이.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자신이 떠난 후 어떻게 되셨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마이너스 진실의 고백. 현재. 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 진짜 이름은 김민정입니다.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에서 가져온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게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니, 남동생. 지금 어떻게 지내실지.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꿈도 생겼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철조망 너머에 갇혀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민정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같은 하늘, 다른 세상. 북한의 밤하늘에는 별만 보인다. 남한의 서울에는 네온사인이 반짝인다. 같은 하늘, 다른 세상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배급소 앞에서 기다린다. 남한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같은 민족, 다른 운명이다. DMZ의 철조망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 철조망이 언제까지 우리를 갈라놓을까? 민정은 DMZ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본다. 어머니,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약 34,000명.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 아직도 철조망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저 너머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다. 철조망 너머의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 소설입니다. 현재도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